안녕하세요. 러블리스 구독자 여러분, 비츠로의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아청법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청법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아청법이 어떤 법령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아청법의 풀네임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들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이니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률, 이런 얘기죠. 아청법은 지난 2000년 2월 3일에 만들어졌고요.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 매개 행위,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것이 이 법의 입법 취지고요.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아청법 위반 시에는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오늘은 제가 현존하는 아청법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이 대대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었죠. N번방, 박사방,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미성년자들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의 성착취와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했던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크게 문제가 됐었던 지난 2020년 무렵입니다. 물론 이 사건 이전에도 아청법이라는 건 당연히 존재를 했습니다만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또 이 사건을 계기로 아청법의 양형 기준이 더 강력하게 재설정이 되면서 사람들이 아청법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그런 배경이 되었음은 분명합니다. 박사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은 아청법 위반 등으로 징역 42년 확정됐고요. N번방 사건의 주범인 문형욱은 마찬가지로 아청법 위반 등으로 징역 34년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혐의가 여러 개였고 또 굉장히 여론에서도 문제가 크게 됐었던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큰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여전히 이들에게 무기징역이 주어져야 한다. 그런 의견이 더 우세하기도 했습니다. 아청법은 크게 두 가지 챕터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하는 섹션, 그리고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섹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처벌 문제만 다룰 것이니까요. 주요한 아청법의 처벌 조항들이 얼마나 크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범죄의 주요한 범죄 구분은 유사한 범죄들로 묶음화가 좀 가능하겠는데요. 크게 묶어서 강간과 강제추행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들을 또 하나의 카테고리로, 마지막으로 아동 청소년 성매매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법인 형법과 비교를 해보면 아청법의 형량이 얼마나 특별한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강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크죠. 강제추행도 마찬가지인데요.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청법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에 비해 60% 이상씩은 처벌 형량이 강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범죄가 상해죄와 묶이거나 혹은 치상죄가 붙게 되면 강간상해 또는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이런 식으로 가중처벌이 되는데요. 형법상 강간상해죄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인데 반해 아청법에서의 강간상해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5년과 7년이 큰 차이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실제 실무에서는 이 차이가 굉장히 살벌합니다. 기본 형량이 5년인 경우에는 감경을 통해서 3년 이하 징역으로 줄이고 집행유예가 가능한데요. 기본 형량이 7년이 넘으면 한 차례 감경을 하더라도 최대 3년 6개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무조건 실형입니다. 그래서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는 굉장히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아청법이 딱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과 관련해서도 아청법이 다루고 있는데요. 제작, 수입, 수출, 판매, 대여, 배포, 제공, 소지, 운반, 광고, 소개, 전시, 상영, 시청까지 남김없이 모조리 처벌받습니다. 그냥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우연히 접해서 시청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처벌받는 겁니다. 아동 성착취물 제작, 수입, 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 소지, 운반, 광고, 소개, 전시, 상영하게 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단순 배포, 제공을 하게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소지나 시청을 하게 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징이 있죠? 벌금이 없습니다. 단순히 가지고 있었거나 또는 한 번 시청만 하더라도 무조건 징역입니다. 정말 무서운 범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절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접하지도 관심을 가지지도 말자가 오늘 영상의 주된 교훈입니다. 스트리밍 시장이 대세가 되면서 토렌트도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불법 영상물의 주요한 배포 루트가 토렌트라는 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토렌트는 기본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동시에 업로드를 하죠. 다수의 사용자가 여러 조각들을 서로 다운로드, 업로드 동시에 진행하면서 하나의 완전한 파일을 공유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형식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배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 토렌트의 구동 방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동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라면 배포 혐의 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순 시청은 1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영리 목적이 아니라도 배포 혐의가 붙게 되면 갑자기 처벌 수위가 3년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미성년자 성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성인의 성매매의 경우에는 1회차에 존스쿨 정도 가고 기소유예로 봐준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미성년자 성매매 똑같이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성인의 성매매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완전히 다른 범죄고요. 처벌 수위 자체도 높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지금까지 아청법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을 받는 것인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무서움도 충분히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청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강력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또 때론 법리적으로 무죄가 나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사례가 집중된 케이스들은 당연하게도 미성년자인지 몰랐던 경우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사례들은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음이 객관적으로 소명이 되고 또 반증이 되면 그때는 미성년자 성매매가 아니라 일반 성매매 혐의로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초범인 경우라면 교육조건 이수부 기소유예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또 간간히 무죄가 나오는 사례들도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은 다른 사유로 처벌을 받으면서 공소가 제기됐던 여러 범죄 사실 중에 극히 일부분에 한해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벌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될 법한 일부 항목들을 무죄로 배척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간히 나오는 무죄들 중에 성착취물과 관련된 사례들이 또 특수하게 있는데요. 동영상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대상이 실제로 청소년이 맞는지 아닌지 애매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세와 19세 경계에 있거나 하는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미비한 경우에는 무죄가 나오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문제로 입건이 되거나 혹은 불미스럽게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 변호사 몇몇 분과 빠르게 상담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초기 대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로블레스유 법무부 빛으로의 정현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